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2017 헌마 1113 사건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 확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선 위의 죄를 지은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2017년 8월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치료를 받은 후 부당한 진료로 인해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반려견이 실명 위기까지 겪었다고 판단한 청구인이 인터넷 각종 SNS를 통해 담당 수의사의 실명 및 진료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나 청구인은 공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인해 이를 공인이 적시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법률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앞선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이 앞선 사건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신청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 가능하다. 라는 청구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6가지 충족 요건이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제3자가 아닌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자기 관련성,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는 현재성,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는 직접성,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도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충성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자기 관련성과 직접성의 요건이 충족되어 심판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앞선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사이의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 다시 말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한 법률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5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명예는 인격 발현을 위한 기본 조건이며 표현의 자유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점,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이나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워 입법 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획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법 제10조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공적 인물과 국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 위헌으로 판단 시 외적 명예 실추 및 사생활 비밀 침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하여 저희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받침해줄 근거로 2011년 3월 21일 유엔 인권위원회, 2015년 11월 6일 유엔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 공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앞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경, 문영배의 반대 의견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란 국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감시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국가가 형사처벌의 주체가 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위축될 수 있게 한다는 반대 의견, 굳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헌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표현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